긴급 분석 델타포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전격 생포. 시진핑 특사가 떠나자마자 시작된 3시간의 작전. 이것은 미국의 남미 탈환 선전포고다. 미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침투하여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 미국으로 이송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특사가 떠난 직후 감행된 이번 작전의 디테일한 전말과 그 뒤에 숨겨진 미국의 거대한 에너지 패권 전략, 그리고 중국을 향한 살벌한 경고 메시지를 심층 분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 세계 외신이 일제히 타전하고 있는 믿기 힘든 소식,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남미의 반미 선봉장이자 철권 통치자,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자국의 대통령궁에서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전격 생포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단 3시간 만에 종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번 작전의 타이밍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파견한 특사단이 마두로와 회담을 마치고 베네수엘라 영공을 빠져나가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미군 헬기가 카라카스의 밤하늘을 덮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미국이 전 세계, 특히 중국을 향해 내 뒷마당에서 당장 나가라고 외치는 가장 강력하고 물리적인 경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승인하고 델타포스가 수행한 이 역사적인 참수 작전의 디테일과 이 사건이 가져올 엄청난 지정학적 파장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작전의 전개 과정을 분단위로 쪼개어 정밀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와 현지 목격담을 종합해보면 이번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저스트 코즈 2.0 오퍼레이션 저스트 카즈 2.0을 연상케 할 정도로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작전의 시작점은 시진핑 주석의 특사 일행이 탑승한 전용기가 베네수엘라 마이케티아 국제공항을 이륙한 지 정확히 45분 뒤였습니다. 특사단이 레이더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카리브해 공해상에 대기 중이던 미 해군 강습 상륙함에서 델타포스 타격대를 태운 MH-60 특수작전용 블랙호크 헬기와 리틀버드 헬기 편대가 적어도 침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목표로 한 곳은 카라카스 서부에 위치한 미라플로레스 대통령궁이었습니다. 당시 궁 주변에는 러시아제 방공망인 S-300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미군은 작전 개시 직전 강력한 전자전 EW 공격을 감행하여 베네수엘라 군의 레이더와 통신망을 일시적으로 먹통으로 만들었습니다. 통신이 두절된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델타포스 요원들은 대통령궁 옥상과 정원에 동시다발적으로 레펠 강화했습니다. 교전은 치열했지만 짧았습니다. 마두로의 친위대인 가디아데 오노르가 대응 사격을 시도했으나 야간 투시경과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미 최정예 요원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작전 개시 불과 20분 만에 대통령궁의 주요 구역이 장악되었고 침실에 머물고 있던 마두로는 잠옷 차림 그대로 제압당했습니다. 현장 지휘관은 무전을 통해 패키지 확보 패커지 시규드라는 암호를 타전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디테일은 미군의 정밀 타격 능력입니다. 미군은 의도적으로 중국 특사단이 머물렀던 숙소 인근 구역까지 손익붐을 일으키며 비행했는데 이는 중국 측에 우리는 언제든 너희가 있던 곳을 타격할 수 있었다라는 무언의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마두로를 태운 헬기가 다시 공해상으로 빠져나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총 3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 군 지휘부가 상황을 파악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때는 이미 마두로가 수갑을 찬 채 미 본토로 향하는 수송기 안에 갇혀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는 1989년 파나마 침공 당시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했던 작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현대 특수전의 교과서와도 같은 작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하필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을 택했을까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이면에 깔린 거대한 지정학적, 경제적 동기를 분석합니다. 표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의 마약 밀매와 테러 지원 혐의를 체포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미 법무부는 수년 전부터 마두로에게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그를 나르코 테러리즘 나코마이너스 테러리즘의 수괴로 지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외적인 명분일 뿐 진짜 이유는 바로 석유와 중국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마두로 정권 하에서 국영 석유기업 PDVSA는 방만 경영과 부패로 무너졌고 그 빈자리를 중국과 러시아의 자본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차관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원유 채굴권과 항만 사용권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남미는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앞마당으로 여기는 멀로 독트린의 성역입니다. 그런데 이 앞마당에 미국의 최대 경쟁자인 중국이 깃발을 꽂고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으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절실히 필요해졌습니다. 마두로를 제거함으로써 미국은 친중 정권을 붕괴시키고 친미 과도 정부를 수립하여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이권을 다시 서방 세계로 가져오려는 전략적 큰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또한 이번 작전은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미국은 중국의 세력권이 닿으려는 남미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시하며 힘의 우위를 증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에게는 외교적 수사보다 물리적 타격이 우선한다는 새로운 독트린을 전 세계에 천명한 셈이며 이는 향후 미중 갈등이 경제전쟁을 넘어 국지적인 군사 충돌의 양상으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위험하고도 중대한 신호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이 가져올 파장과 미래 시나리오를 예측해봅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지도부 공백 사태로 인해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두로 추종 세력과 반정부 시위대가 충돌하며 내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즉각적으로 과도 정부를 승인하고 인도적 지원과 함께 평화유지군 파병을 검토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주권 국가에 대한 명백한 침략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고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두로가 이미 미국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 중국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까지 군사를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며 경제 제재로 맞불을 놓기에는 미국의 경제 보복이 두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미국의 완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지지층을 결집하고 대외적으로는 강한 미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다가올 중간 선거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작전은 이란이나 북한과 같은 다른 반미 국가들에게도 섬뜩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핵무기나 미사일로 위협하더라도 미국은 언제든 지도부만을 정밀 타격하여 제거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준 것입니다. 국제법 위반 논란은 끊이지 않겠지만 국제 정치는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냉혹한 현실을 이번 사태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앞으로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시장에 풀리면서 국제유가는 안정세를 찾을 수 있겠지만 미중 간의 신냉전은 이제 열전하트워의 경계선까지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이 다시 한번 남미를 집어삼키는 과정을 목격하며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냉철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마두로 생포작전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21세기 패권 전쟁의 새로운 챕터가 열렸음을 알리는 서막입니다. 불과 3시간의 작전이 남미의 지도를 그리고 세계의 힘의 균형을 뒤흔들었습니다. 마두로는 이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겠지만 그가 남긴 권력의 공백과 미중 간의 격해지는 갈등은 우리에게 더 큰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국익 앞에서는 어떤 대담한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특사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미군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와 무너진 친중 정권의 잔해뿐입니다. 과연 중국은 이 치욕적인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그 이면의 진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팩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